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나 했군요. 그러나 2012년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표 찍었던 표심이 과연 4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표심 대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장 차장. 네. 어떤 내용이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금은 누구를 지지했는가를 좀 살펴본 거고요. 또 당시에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자, 작년에 그때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1.6%, 516하고 숫자가 똑같아서 굉장히 흥미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득표를 했고 이번에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 때 저 박근혜 대통령 찍었습니다 합한 사람이 46.1%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4년 동안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절반 가까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겠다라고 그 응답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등 야권 후보들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도 14.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통째로 반기문 후보를 지지하고 네. 그리고 계산해보면 한 35% 정도는 다른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15% 정도는 아니다, 이번엔 난 야당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반기문 후보에게 많이 몰려있는데 비해서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상식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문재인 후보를 2012년 대선에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다시 문재인을 찍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이 안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난 또 찍겠다고 셋 중에 둘은 이번엔 다른 사람이란 얘기네요. 네.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야권의 분열, 네. 다시 말해서 안철수 또는 아직 그 더민주당에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다른 대안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분산이 되면서 그 문재인 대표의 야권 표가 총 결집했던 것이 현재는 상당히 이완돼 있다. 네.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야권 지지표를 온전하게 끌어당고 있지 못한 이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온전되는 것은 역시 반기문 사무총장을 차기에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그 인식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제 관훈 클럽에서 토론을 벌였거든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관련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겠습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입니다. 청년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이런 노력하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통한다면 저는 그런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포퓰리스트라면 난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군요. 일단 본인을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네. 뭐 이것이 다소간의 무언측한 세금 퍼주기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논란을 자신에 대한 어떤 확고한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면서 오히려 더 그런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비난을 받고 나는 가겠다. 네. 이러한 그 대선을 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초반에는 아니었는데 자, 2011년 11월쯤에 취임한 이후로 시간이 꽤 흐른 동안에 왠지 후반부여서 토목공사가 좀 느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빠지지 않고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큰 거 한 방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선출직들은 그 짧은 임기 안에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청계천 같은 큰 일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0조의 서울시 채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었으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청계천을 예를 들면서 임기 내에 큰 토목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삶을 바꾸는 것은 5년 또는 4년 임기 내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내후년까지가 임기인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고가도로를 지금 걷는 길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 박 시장의 그 이제 삶을 바꾸겠다는 본인의 약속과 실제 토목 행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큰 거 한 방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난 큰 거 한 방 할 생각이 없다. 잔잔하게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다. 내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나 그렇게 하고 있다. 기대해달라.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도전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 지지자들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오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훈클럽 토론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